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끔은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달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오늘의 사연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 집착과 며느리의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34살 김민정입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오늘은 저희 시아버님과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웃음과 교훈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아버님은 은퇴 후 건강에 눈을 뜨셨어요. 몸이 건강해야 오래 산다 며 새로운 삶을 선언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정보의 출처가 유튜브라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말이야. 흰 쌀밥이 독이라고 하더라.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현미밥이 건강에 더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 집 식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밥, 퀴노아, 아보카도 같은 건강 식재료가 주인공이 되었죠. 밥은 이렇게 먹어야 오래 산다니까. 시아버지의 의혹에 처음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하지만 곧 일이 심각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보며 새로운 식단과 건강 팁을 가져오셨거든요. 민정아, 내일 아침엔 청국장 주스를 만들어 보자. 네? 아버님, 청국장을 주스로요? 시아버지는 기분 좋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청국장을 갈아 마시면 몸속의 독소가 다 빠져나간다더라.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제 하루는 건강식 준비로 시작해서 끝나는 삶이 되었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위로했지만 솔직히 스트레스가 점점 쌓였어요. 여보, 아버지한테 너무 그러지 마.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거잖아. 나도 알아. 근데 당신이 직접 매일 청국장 주스를 갈아보고 말해볼래?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 시아버지의 건강 열풍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루는 제게 말하시더군요. 민정아, 이건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야. 내가 나를 도와줘야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제 진짜 내가 다 떠맡아야 하는 건가? 시아버님의 의욕은 정말 대단하셨지만 저는 이 생활을 과연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되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아버님의 건강 관심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어요. 아버님께서 건강에 신경 쓰시니 좋은 일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하루 종일 유튜브 건강 영상을 시청하시더니 저녁마다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이걸 봐야 돼. 이 박사가 뭐라 하셨는지 들어봐. 그 화면에는 한 건강 전문가가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흰 쌀밥, 백설탕, 밀가루는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주범입니다. 시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집은 밀가루를 전면 금지하자. 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밀가루를 금지한다고요? 그럼 아이 간식은요? 빵, 과자는요?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아이 간식도 건강해야지. 퀴노아 쿠키나 현미 머핀 이런 걸로 바꿔.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퀴노아가 뭐야? 그거 맛있어? 사실 제가 아침마다 퀴노아를 삶고 채소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째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시아버지의 아침 루틴, 계획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 아침마다 7시에 일어나서 맨손 체조를 하자. 남편과 저는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지만 시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건강은 아침부터 만드는 거야. 이 루틴만 따르면 다들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 다음 날 아침, 저는 억지로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준비를 끝내셨고 거실 한복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팔을 위로, 머리 뒤로. 좋아. 민정아, 더 쭉쭉 펴봐.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님, 저녁에 퇴근해서 애 봐야 하는데요. 이 체조가 꼭 필요한 건가요? 시아버지의 열정은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아버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 건강 생각하시는 건데 조금만 더 참아봐. 참으라는 말은 참 쉬웠습니다.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이걸 끝내려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아버님의 건강 집착은 이제 강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식사뿐만 아니라 일상 전반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셨죠. 민정아,
나 지금 새 운동법을 찾았는데 너도 같이 해야 해. 시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거실 한복판에 요가 매트를 깔아두셨습니다. 이거 하면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피로도 싹 풀린다더라. 저는 그날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아버님, 제 피로는 운동이 아니라 쉬어야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를 불러 말씀하셨죠. 민정아, 이제부터 가족 모두 아침 공복에 해독 주스를 마시자. 이걸 마시면 장 속 노폐물이 다 빠진대. 그날 저는 퇴근 후 늦은 밤까지 재료를 손질하며 속으로 분노를 사겼습니다. 해독 주스라니? 왜 내가 이걸 매일 해야지? 다음 날 아침 해독 주스를 한 모금 마신 남편과 아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거 너무 맛없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건강한 건 원래 쓰고 맛없는 거야. 다들 꼭 마셔야 한다. 며느리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결국 대들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직장 다니면서 살림도 해야 하고 애도 봐야 하는데 왜 매일 이런 걸 해야 하나요? 너무 힘들어요.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가 건강해야 나도 안심하고 살지. 시아버님의 진심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일이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저녁 식탁에서도 시아버지는 말씀하셨죠. 흰쌀밥과 빵은 가공식품이라 독소가 쌓이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서럽게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그냥 밥 먹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아프게 되는 거야. 아이를 달래며 저는 울컥했어요. 이건 건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고 있어.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아버님께서 믿고 계신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해야겠어.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의욕이 지나쳐 우리 가족의 일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이 믿고 있는 이 유튜브 정보들 정말 다 사실일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독 주스 과학적 근거, 밀가루와 독소 관련 연구, 여러 검색어를 입력하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죠. 근거 없는 정보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있는 영양학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유튜브에서 밀가루가 독소를 쌓이게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밀가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균형이죠. 모든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아버님께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저녁 식사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병원에 가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봤어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유튜브 정보들 중에는 잘못된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뭐? 그럼 유튜브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다 틀렸다는 거냐? 저는 진지한 태도로 설명했어요. 아버님, 모든 정보를 다 믿을 순 없잖아요. 박사님께서도 너무 극단적인 식단이나 습관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난 너희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시아버지의 말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아버님께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시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보고 같이 건강을 지켜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완전히 설득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제 말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내 말대로 한번 다시 알아보자.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아버님께서 내 말을 듣기 시작하셨어.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저의 말을 들어주신 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변화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며칠 후 시아버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한 가지를 지적하셨죠.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건강식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을 모두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내가 좀 지나쳤던 것 같다. 유튜브에서 본 걸 너무 맹신했나 봐. 시아버지의 솔직한 사과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건 잘 알아요. 이제부터는 다 같이 조금씩 조율해보면 어떨까요? 시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매주 한 번 가족 건강 회의를 열어 서로의 상태를 점검한다. 아침 체조는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식단은 과도한 제한 없이 균형 잡힌 음식을 준비한다.
시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유튜브만 맹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의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확인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 가셨죠. 민정아, 오늘은 내가 저녁을 준비할게. 균형 잡힌 식단이 뭔지 배우고 싶어서 말이야.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요리해 주시면 정말 좋죠? 저도 좀 쉬어야겠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식사 자리는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수저를 들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가족이 함께하는 게 제일 건강한 거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도 변하셨네. 그리고 우리 가족도 더 가까워졌어.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은 참 놀라웠습니다. 유튜브 건강 영상을 맹신하며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아버님이 이제는 달라지셨거든요. 민정아, 오늘 저녁 산책 갈래? 같이 걸으면서 얘기 좀 하자.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아버님. 요즘 날씨도 좋은데요. 그날 저희 가족은 동네 공원을 함께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너희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남편은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부터 다 같이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매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식사는 무조건 맛과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 건강일기야. 매일 산책한 거리와 먹은 음식을 기록할 거야. 시아버지의 노트를 보며 남편과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 번은 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오늘도 체조 안 해요. 시아버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산책만 해도 충분해. 대신 내일 아침에 다 같이 체조할래?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소통과 이해 없이 이루어진다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해칠 수 있죠.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건 진짜 건강은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과의 갈등이나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리고 과도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